안녕하세요, 미카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바로 11년 전입니다. 2015년 1월 12일 카카오가 카카오 택시를 한다면서 카카오 회원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기사들을 모집하기 시작을 했죠. 카카오 택시 기사 회원 가입 시작을 2015년 1월 12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카카오가 서비스 되기 전에도 이렇게 회원 가입 후에 콜 대기만 해도 매일 2,000원씩 적립을 해주고 또 상품권을 나눠주고 아주 우리 택시기사들을 모집하려고 아주 혈연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금성 포인트뿐만 아니라 4월달까지 단 한 번이라도 콜 대기를 하면은 뭐 거치대를 준다, 충전기를 준다, 아니면은 파리바게트 상품권을 준다. 이런 식으로 택시 기사들의 회원 가입과 콜 대기를 엄청나게 유도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배차 반경과 관련해서 우리 기사들의 불만들이 많았었는데요. 이 배차 반경과 관련하여 많은 기사님들이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카카오 택시팀에서 주신 의견들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배차 반경에 대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조금 더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전국의 지역별로 다른 배차 거리를 가장 최적화하여 반영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공지사항도 띄어 있었고요. 지금의 배차 방식은 수락률, 기사의 운행 패턴, 수행률, 여러가지, ETA, 아주 복잡하게 콜 몰아주기 방식의 배차 방식이지만 예전에는 카카오 택시의 콜 방식은 실시간 교통 상황이 반영된 승객 위치까지의 이동 거리를 기준을 가장 가까운 기사님들을 순으로 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의 콜 배차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죠. 승객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택시에게 콜카드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콜 방식입니다. 배차 방식인데 이 배차 방식을 카카오가 가맹 택시를 만든 후부터 바뀌기 시작한 거죠. 잡다 보니 100만원이라는 또 이벤트도 했었습니다. 가장 많이 콜 잡은 16명에게 또 전국적입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콜 잡은 16명에게 1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2,000명 추첨해서 백화점 상품권 5만원씩을 또 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을 풀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선호 지역을 바꾸고 싶어요 라는 이 문구,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가맹 택시에게만 해당이 되는 서비스입니다만 예전에는 모든 택시에게, 예전에는 가맹 택시가 없었죠. 모든 일반 택시에게 하루에 한 번 정해지는 그 서비스였습니다. 하루에 한 번 퇴근콜이라고 해서 내가 시외 지역이라든가 어디 외부 지역에 나갔을 경우에 내 차고지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차고지 동을 설정을 하고 그러면은 다른 콜들도 울리지만 지금의 가맹 택시들의 퇴근콜 같은 경우 다른 콜은 울리지 않고 내가 지정한 콜만 울린다면은 예정의 이 선호 지역 콜은 다른 콜들도 울리지만 이 내가 설정한 지역만큼은 나에게 먼저 우선 배차가 되었던 기능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사용할 수 있었고요. 대신 또 이것을 또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휴대폰의 날짜를 변경시킨다든가 그러니까 휴대폰 날짜를 바꾸는 것도 시스템으로 바꿔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하루에 몇 번씩 또 이렇게 사용하시는 부정 사용자가 있었죠. 또 거기에 대한 또 처벌이 있었고 하여튼 뭔가 하면은 거기에 대한 또 잔머리를 잘 굴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하면은 요거를 하루에 한 번이 아닌 두 번, 세 번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런저런 방법을 해갖고 또 여러 다른 분들한테 드린 적도 많습니다만 하여간 일반 모든 택시에게 하루에 한 번 정해지는 우선 배차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도 없어졌죠. 기억나십니까? 1,000만원을 잡아라! 이러한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했었는데요. 1등 5명에게는 1,000만원, 그 다음에 6등에서 55등까지는 100만원, 그 나머지부터
56등부터 2018등, 그러니까 1963명이죠. 에게는 5만원 상품권. 막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었어요. 제발 우리 카카오 좀 받아주세요. 우리 카카오 좀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지금 콜이 넘쳐납니다. 라고 하면서 많이 했죠. 또 승객에게도 마찬가지로 많은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이었죠. 2017년이었습니다. 카카오 택시가 이제 카카오티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가맹 택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맹 택시를 하면서 배차 방식도 이제 수락률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행률, 그 다음에 기사의 운행 패턴, 그 다음에 승객과의 거리, 이런 걸 종합적으로, 그 다음에 또 기사의 또 평점, 이런 것을 종합해서 배차를 한다라는 아주 입에 바른 말만 했었습니다만 사실 그게 아니었죠. 가맹 택시에게만 코를 몰아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가맹 택시에게만 주는 하나의 수단이었을까요? 가맹 택시는 강제 배차였습니다. 강제 배차이다 보니 당연히 수락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또 비가맹 택시는 목적지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을지 말지는 기사에게 선택권이 주어졌고, 그러다 보니 비선호하는 지역은 안 받게 되고 당연히 수락률은 떨어지고, 가맹 택시는 목적지가 보여지지도 않고 강제 배차이다 보니 떨어지는 족족이 다 받다 보니 수행률은 당연히 올라가고, 그런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수행률이 우선인 배차 방식이 가맹 택시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사실 가맹 택시에게 코를 주기 위한 하나의 배차 방식 시스템을 변경한 것밖에 되진 않아요. 그러면서 비가맹 택시도 가맹 택시처럼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서 비가맹 택시 일부 기사님들이 난 비가맹 택시지만 내가 가맹 택시처럼 콜을 받을 수는 없을까? 그러면 내가 거부를 하지 않고 모든 들어오는 콜을 내가 수락을 한다면 내 수락률도 올라가니까 나도 가맹 택시처럼 콜을 받고 다니지 않을까라는 것이 중점이었죠. 하지만 이제 가맹 택시 같은 경우는 승객에게 빨리 갑니다. 라는 이제 바로 갑니다. 이러한 슬로건을 걸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가맹 택시에게는 승객과 가까이에 있는 그러한 콜들만 울렸고, 비가맹 택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원거리 픽업 콜도 떨어졌습니다. 다른 택시 기사가 받지 않는 콜, 그 지역에 택시가 없거나 했을 때 멀리까지 점점점 콜이 멀어지죠. 가맹 택시가 있다면 받겠지만, 당연히 받겠지만, 가맹 택시가 없을 경우에는 비가맹 택시한테까지 그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가맹 택시는 이런 원거리 픽업콜까지 다 받아가면서 수락률을 올렸고, 그로 인해서 가맹 택시와 거의 동등하게 콜을 받고 다니게 되는 것이었고, 지금도 그것이 올수락이라는 명목하에 그렇게 또 콜을 받고 다니는 기사님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온갖 이벤트, 어마어마한 돈을 뿌려가면서 회원을 모집했던 카카오. 자, 이제는 기사들이 이제 부족하지가 않죠. 남아돕니다. 이제 뭐만 하면 정지시켜버리고, 평점이 안 좋다고 와서 교육을 받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정지를 시키고, 아예 또 탈퇴도 시키고, 이제는 물론 매크로 프로그램이라는 걸 사용해갖고 아주 좀 부정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지만, 하여튼 이래저래 이제는 그전에는 눈 감아줬던 일들입니다. 그전에는 눈 감아줬던 일들이 이제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회원수가 부족하지 않아요. 업계 95%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단연 우리나라 1등입니다. 그런 회사가 무엇이 이제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콜 차단, 다른 플랫폼에 가입한 회사들이, 가입한 기사들이 카카오를 못 받게 콜 차단을 해갖고 공정위로부터 또 가진금을 먹게 됐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콜 몰아주기, 불공정 배차, 이런 것 때문에 또 공정위에서 또 가진금을 받았지만,
이 항소심에서까지 들어가서 결국은 카카오가 이겼습니다. 법원에서도 카카오의 소를 들어줬는데, 자, 그것은 뭐 아주 정부가 바뀔 때마다 또 그런 거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100억, 200억, 한 300억 원 정도 되는 이 기금을 어느 단체에서 받았고 그 단체는 이 돈을 어디에다가 사용했을까요? 저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우리 법인 택시기사가 받는 돈이라고 해봐야 시에서 나오는 시 보조금, 이것도 지역마다 다릅니다만 성남시가 16만 원으로 가장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11만 원을 시 지원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얼마, 고양시에서 얼마 이렇게 합쳐서 11만 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카카오에서 택시기사들에게 얼마나 줄까요? 법인 택시 기사들에게 얼마나 지원을 할까요? 개인 택시 기사에게 얼마나 지원을 할까요? 그나마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뭐 이 택시 기사들의 자녀들을 위한 코딩 지원 사업, 코딩을 가르쳐 준다는 그런 명목하에 그냥 교육비 정도로 쓰는데 그 300억 원이 그 교육비로 그렇게 많이 듭니까? 그거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가맹 택시 기사들 중에서 뭐 사고가 났다거나 아니면은 승객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 뭐 위로금 100만 원 나오는 거. 그냥 폭행을 당했다고 100만 원 나오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그것이 폭행을 한 가해자에게 처벌이 이뤄졌을 경우 그때 100만 원을 받는 거거든요. 내 상해 진단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외에는 없습니다. 도대체 그 돈은 어디다가 쓴 겁니까? 진정으로 우리 택시 기사들에게, 그럼 혹시 가맹 택시에게는 돌아갔을까요? 그래, 가맹 택시에게는 어느 정도 돌아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반 택시에게는 도대체 어떠한 기금을 주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이 300억 원 어디 갔습니까? 어느 단체가 받았고 받았다면 어디에다가 쓰여졌을까요? 공식적으로 밝혀진 게 없어요. 이 상생기금을 택시기사에게 나눠주기는커녕 그리고 이 초심을 잃어서 제발 가입해주세요. 제발 콜 대기해주세요. 가입하면 얼마 드릴게요. 콜 대기하면 얼마 드릴게요. 이랬던 초심은 다 어디로 가고 이제는 일반 콜을 없앤다고요? 일반 콜을 없애고 가맹 콜만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가맹 택시들도 넘쳐나거든요. 이렇게 독과점인 카카오를 정부에서는 그냥 보기만 할 겁니까? 택시 기사들에게 상생한다고 했으면은 진짜 예전처럼 얼마 이상 받은 가맹 택시가 됐든 비가맹 택시가 됐든 간에 차라리 그런 300억, 200억, 100억 그렇게 상생기금으로 내놓을게요. 당신 폭행을 당했을 때 얼마 줄게요. 뭐 아프면 얼마 줄게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로 예전처럼 콜 많이 받으면 얼마 더 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이달의 우수 기사님 하면서 가맹 택시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일반 택시에게도 똑같이 그러한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택시, 니들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컸냐? 바로 일반 콜, 일반 택시 기사들 때문에 이렇게 큰 거였어. 그리고 나서 가맹 택시가 되고 이렇게 몸집이 커지고 나니까 일반 택시를 등한시하고 일반 콜을 없앤다고? 에라이!